TV 뉴스가 너무 많고 또 재미가 없으시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신 봐드리겠습니다. 뉴스방 TV 뉴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9월 11일 화요일자 공중파들인데요. 일단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박살 났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국가대표 평가전이 있었죠. 대한민국 칠레 0대0으로 비겼는데 무려 KBS JTBC의 시청률이 18.7%가 나왔어요. 20% 정도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뭐 보나마나 KBS가 전날에 비해서 거의 한 반 정도 낮게 나왔네요. 9.5%였고 JTBC가 그나마 4.6%, SBS가 3.9%, MBC는 이거 2.9%로 다시 또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뉴스가 만약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 방송 뉴스는 포탈에 잘 안 올라가요. 이게 제목도 선정적이지 않고 텍스트 베이스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놓치신 뉴스가 많을 텐데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KBS부터 볼까요? KBS 북미 정상회담, 미국이 북한과 조율 중이다. 이런 뉴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의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균형자로서가 아니라 이제 견인자로서 결단해달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각 당 대표들에게, 여야 대표들에게 북한에 같이 가서 우리 통일을 그리고 평화를 향한 한반도 내 정치 집단의 한 목소리를 좀 보여주자. 북한에 그리고 미국에 라고 해서 초청을 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이랑 자한당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들러리 서기 싫다? 가도 할 일이 없다. 아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가도 할 일이 없는 정치 집단이라면 그런 정치 집단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 한번 의문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꼭지로 남북 군사 실무회담을 13일 이제 내일부터 개최한다. 이런 또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비핵화 논의도 본격화하겠다는 내용이 세 번째 꼭지로 비중 있게 실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 꼭지로 이제 두 번째 블록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메르스 관련 보도입니다. 단독으로 음압 구급차를 썼다더니 일반 구급차를 썼네? 있는데 왜 안 썼지? 하는 기사를 단독으로 심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메르스 대확산 막으려면 자진 신고가 관건이다. 이건 뭐 자수하여 광명 찾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였고요. 그런가 하면 쿠웨이트에서 접촉한 한국인들을 집중 감시하고 있는데 내일 검진 결과가 나온다. 이게 두 번째 박스는 메르스 가지고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말이죠. 단독이라고 걸었어요. JTBC는 단독 표기를 지금 안 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KBS를 단독이라고 걸어서 제가 신경 써서 봤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메르스는 전염성 확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음압 구급차라고 하는 별도의 구급차를 씁니다. 그러니까 환자 칸이랑 단절돼 있고 폐쇄돼 있고 운전석이랑 그리고 내부 공기와 외부 공기를 걸러주는 그런 장치가 있는 상당히 비싼 고가의 장비입니다. 지난번 메르스 파동 때 주문해서 거액을 들여서 들여온 차인데 이 음압 구급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정은경 씨 질병관리본부장이 인터뷰에서 음압 구급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셔서 이 부분도 추가적인 노출이나 감염의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딱 박아놓고 하지만 KBS의 취재 결과 우리가 시청률을 통해서 키워주고 있는 KBS 기자들이 가서 취재해 보니까 헐 일반 구급차로 이송이 됐답니다. 이거는 허위 보고 또한 그 개통상의 정보 교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메르스의 방역의 구멍이 뚫려 있다. 음압 구급차를 썼다 안 썼다의 문제가 직접적인 문제긴 하지만 두 번째로는 이 개통이 엉망이다 시스템이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쭉 보니까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차량을 도입하고도 기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말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뉴스 보실 때
이렇게 국회의원이 딱 나오잖아요.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의 인터뷰입니다.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느낍니다. 라고 국회의원 인터뷰로 끝나는 기사는 대부분 이 국회의원이 자료를 빼준 거예요. 기자한테. 단독 기사를 주는 대신에 의정활동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길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공중파에 쫙 이름이랑 인터뷰가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이죠. 음악 구급 차량 구입에는 지금까지 100억 원이 쓰였다. 이렇게 100억 원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KBS에서 단독이라고 해서 다른 매체를 봤더니요. SBS에도 있어요. SBS는 1시간 더 빠르게 보도했는데 KBS가 단독이라고 했는데 1시간 전에 SBS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음악 구급차 썼다더니 행사용 일반 구급차로 메르스 환자를 옮겼다. 노동규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여기는 더 자세히 돼 있어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음압 격벽이 설치되어 있고 메르스 이후에 각 보건소에 지원됐던 그런 음압 구급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렇게요.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왜 그랬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대당 3억 원에 달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자료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3억 원에 달하는 구급차를 전국에 30대나 보급해놨으니까 100억 원이 쓰인 건데 어떤 일일까요? MBC도 봤어요. 그랬더니만 음압 구급차로 옮겼다더니 격리 장소도 혼선이 있었다. 아예 여기는 최유창 기자인데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음압 구급 차량을 통해서 이동했다. 인터뷰 있고 하지만 일반 구급차로 환자를 옮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뭔가 KBS에서 단독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타사보다 늦게 나간 경위를 KBS가 스스로 밝혀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리가 시청료 내는 입장에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메르스 두 번째 박스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KBS 뉴스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위수령 64년 만에 폐지했다. 문 대통령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 피해자니까 깊다. 이런 보도. 그리고 나서 이어서 군부독재의 잔재 위수령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라고 하는 꼭지로 이어갔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없앨 수 있는 것인데 왜 우리가 지난 민주화 시기, DJ와 노무현 대통령 시기 10년 동안 이걸 모두 없애고 넘어왔을까? 아마도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의 어떤 강력한 영향력 하에서 제대로 뜻을 펼치지 못했던 거 아닌가. 너무나 이렇게 간단하게 없앨 수 있었던 것인데 시원하면서 아쉬웠습니다. 왜 이걸 못했나 여태까지. 자, 그런가 하면은 KBS 이제 네 번째 박스로 넘어갑니다. 단독. 이번에도 단독 있어요. 한번 저희가 단독 속았잖아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컴퓨터를 열어봅니다. MB의 영포 문건 단독 입수해서 보니까 경찰이 인권위 직원의 성향을 분류해서 보고했다. 윗선으로. 그야말로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 수호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그 인권위 직원들을 사찰한 거잖아요. 그래 성향 보고했다. 그러면 그 인권 그 체제에서의 인권 실태가 오죽했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보도인데요. 여기 보니까 KBS 탐사보도부가 영포문건의 일부를 입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탐사보도부 우여곡절이 많은 부서입니다. KBS 보도의 부흥기라고 불렸던 시기가 2005년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KBS 기자들 어디 가서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탐사보도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KBS가 언론의 이름을 부여받기에 이르죠. 그런데 2012년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친일파들에게 훈장이 대거 수여가 됐는데 문제가 많다는 보도를 하다가 이게 윗선에서 찍어 눌러가지고 친일파 정권이었기 때문에 2012년에 사실상 그 팀이 깨지고 또 일부는 또 뉴스타파로 나가고 하는 그런 사태가 생겼죠. 그 탐사보도부입니다. 그 탐사보도부 3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2008년 11월에 작성된 경찰청 정보국이 현안 관련 보고에 따르면 진보 성향의 인권위 직원들 때문에 반정부적 행태가 일상화됐다. 이런 일방적 진단을 내놓은 거죠. 그리고 진보 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직원을 뽑는다며 그 사례로 홍세현 당시 신분 차별팀장을 꼽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권위에서 함께 쫓겨났던 안종철 전 인권위 행정기획본부장, 이 사람은 5.18 민주화운동 기록을 유네스코에 등재시켜서 5.18 기록관의 문을 여는데 큰 역할을 한 양반인데, 여하튼 이런 사찰을 통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을 KBS가 입수해서 보도했는데요. 포털에는 거의 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축구 때문에 놓치신 분들 많을까봐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탐사보도부의 활약을 저희가 주시하면서 모니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BMW 정비 지침을 입수했는데 KBS에서 이미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건 뭐 크게 새로운 기사 같지는 않고요. 요 기사가 좀 눈에 띄었어요. 저는 카카오가 택시처럼 타는 카풀 서비스를 곧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시작하나라고 생각하고 기사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곧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전 낚였습니다. 저는 공중파에도 낚였어요. 그런가 하면 택시단체 이제 대안이 이제 제시가 되는데 아마도 요 기사를 보도하기 위해서 앞에 붙인 것 같아요. 택시단체가 SKT와 협업해서 배차 개선 앱을 도입한다. 택시 수가 적은 게 아니라 제대로 분포가 고르게 되지 않아서이기 때문에 이걸 고르게 배차해 줄 수 있는 개선된 앱이 곧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단독이에요. 이것도 신창현 의원이 수도권 택지개발 후보지를 미리 공개하는 바람에 논란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김정천 과천시장이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또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런 빌미를 민주계에서 주지 말아야 될 텐데 자꾸 이렇게 헛발질들이 나와서 좀 안타깝습니다. 갈 길이 먼데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뭐 청문회, 이은혜 청문회 기사 8번 위장 전입했다. 하지만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 뭐 이런 청문회 보도. 그런가 하면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보도가 있었어요. 양승태가 위헌법률 제청 결정까지 취소시켰다. 이거 직권남용이다. 이거는 검찰 수사 대상이거든요. 이제 양승태가 감옥에 가는 바야흐로 양탄자 또는 호랑이 등에 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가세해서 입닫은 김명수 대법원장 개혁 의지 있나 하는 기사가 있어요. 이거 대단히 심각한 게 작정을 하고 쓴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김명수가 개혁 대법원장으로 와서 개혁 의지가 있나라고 하는 물음은 점잖은 공중파 보도에서 번역해드리자면 개혁 의지 없다. 따라서 물러가라. 이런 정도의 수위, 고단위 압박에 해당되는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것은 KBS뿐만이 아니라 JTBC에서도 그런 기사를 싣고 있어요. 사실상 KBS 그리고 JTBC까지 양대 사실 영향력 있는 매체가 협공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실상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개혁하지 않을 거면 나가라 라고 하는 단호한 언론 보도인데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JTBC 보도 이따가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개혁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KBS 좀 야단 맞을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기사냐? 바로 유명 음대 성악자 12명 체중 늘려서 현역 기피했다. 이 기사예요. 이 기사를 썼는데 왜 야단을 맞아야 될까요? 바로 어느 곳에도 서울의 한 유명 대학 동기와 선후배라고 했지 대학 이름이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시청료 내고 KBS 뉴스만 보시는 분들은 이 나쁜 놈들 성악 정보자 12명이 때로 자기들이 카톡방에서 정보 교류하면서
서로 치열업 하면서 범법행위를 도모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랬으면 그 학교 책임이 있는 거죠. 우발적으로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학원 안에서 사실상 범죄 공모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학생 관리 차원에서 학교의 책임이 절대 없다고 할 수 없겠죠. 만약에 그 대학이 국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이라면요. 맞습니다. 바로 서울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KBS는 그냥 유명 음대 성악 전공자라고, 왜 그럴까요? 서울대 출신이 많아서 그럴까요? 기자 중에서 상당히 KBS 어제 뉴스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자, 2등, 1등 쫓아가는 2등 보도 볼까요? 여기서 뭐라고 표기했을까요? 찾아보죠. 탐사 플러스 1부에서는 보도가 안 됐네요. 2부로 넘어가 볼까요? 2부 심수미 기자의 보도가 여기 있네요. 보니까 현역 피하려 살찌운 음대생들 정보 공유하다 대화방에서 덜미가 잡혔다. 딱 앵커 멘트 첫 줄이 이겁니다. 서울대 음대생들이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살을 찌웠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거죠. 이렇게 보도해야죠. JTBC가 왜 신뢰를 받고 왜 젊은이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지 KBS를 비롯해서 공중파 매체들 좀 반성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죠. 서울대를 서울대라고 왜 못합니까? 한심하죠, 여러분? 이게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한 가지 뉴스만 보시잖아요. 그나마 한 가지 뉴스도 제대로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봐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싫어요, 보기. 자, JTBC 보도 뭐 평이합니다. 김명수 보도를 좀 찝어봐야 될 것 같아요. KBS에서도 사실상 김명수 너 그럴 거면 나가라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상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있다. 그 대법원 법원행정처 출신의 변호사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버리니까 자료가 또 문제될까 두려웠다며 USB 등 그 폐기했다가 문제가 됐어요, 어제.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그 영장 기각률이 너무 높잖아요. 사법 적폐와 관련해서만 영장 기각률이 높아요. 일반 영장 기각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사법 농단과 관련된 사법 농탄과 관련된 영장의 기각률이 89%입니다. 이거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잘못되고 있죠. 이거는 크게 보면 개혁 의무를 띤 김명수 대법관 체제의 문제다라고 하는 취지인데요. 침묵의 김명수 대법 나가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길게 더구나 지금 뭐 법원 행정처 문제에 대해서 뭐 적극적인 개혁을 못 내놓고 있죠. 저는 외신 기사 중에 JTBC 요거 좀 주목하고 싶었어요. 요즘에 워러게이트 취재 기자 밥 우드워드 선배님 뭐 저서 때문에 미국 그야말로 조야 정가가 난리가 났습니다만 오바마의 한마디와 관련된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이 책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 보면 오바마가 누굽니까? 노벨 평화상 취임 초기에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북핵을 선제 공격하는 그리고 지도자를 교체하는 안을 실제로 검토했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국익이 미국 정가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슈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게 뭐 서지칼리 아무리 외과적으로 탁 뜯어서 핵을 공격한다고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지전은 대한민국에서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너무 큰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YS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노벨 평화상 받았던 오바마마저도 북핵을 선제 공격해서 한반도 전체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법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 이명박근혜 시절에 그 전쟁,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을 뚫고 지금 우리가 그 정상회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여야 정치권의 대표들을
초청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걸 세계에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미국에. 근데 그거를 내가 들러리 선다, 가서 할 일 없다라고 어깃장 놓는 놈들이, 죄송합니다, 뉴스 중에 이런 말씀드려서, 과연 정치인이라고 우리한테 대우받아야 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죠? 팩트 체크 재밌는 거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탈원전 때문에 삼겹살 기름으로 전기 생산? 이거에 왜 이 얘기 나왔는지 아시죠, 여러분? 배현진이라고 있어요.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자유한국당 대변인 하고 있는 친구. 원전 포기한 정부가 급기야 삼겹살 구워서 전기 쓰자고 한다. 이게 바이오 기름을 이제 발전에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걸 쓴 거죠. 그러니까 원전 마피아 편들어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 삼겹살 구워서 전기 쓰자고 한다는 말이 사실인가 봤더니 결과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마지막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걸 한참 들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물성 기름을 쓰겠다는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은 2010년 언제입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미 정해진 방침이라는 거죠. 제2차 바이오 디젤 중장기 보급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어 온 얘기다 이거죠. 항상 이렇게 기본이 안 된 친구들이 기사를 쓰거나 성명을 내면 지 발등을 찍는 얘기를 합니다. 배현진 조금 더 배워서 뭐 말을 하거나 좀 그랬으면 참 좋겠네. 한때 후배 아나운서였는데 부끄럽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SBS 웃겨요. 이 기사 음압 구급차 썼다더니 행사용 일반 구급차 사용했다. 화나는 얘기인데 웃겨요. KBS가 단독이라고 1시간 뒤에 보도하면서, SBS 보도를 봤으면 단독이라는 말을 빨리 좀 뺐으면 좋은데 노동규 기자는 단독을 뺏겼네요. 그런가 하면은 또 눈여겨볼 만한 기사, 골 때리는 기사 하나 있었어요. 의협이 한방 부작용으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의 경우 치료 안 하겠다. 진료 거부를. 의사가 적군도 치료해지는 게 히포크라테스 정신인데 한방이 적인가 보죠. 적보다 더한 집단인가 봐요. 그러니까 한방에서 치료하다 부작용 받아서 나서 오면 치료 안 하겠다고. 그 유명하신 의사협회 회장이 바뀌시더니 이런 이상한 입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내용은 상당히 복잡해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는데 그런 걸 꼬집는 기사가 SBS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SBS가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가 취재를 해서 또 단독 타이틀을 걸고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법원이 법원행정처를 지금 문제가 돼서 없애자라고 하는 것을 전국 판사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해서 대법원장한테 의사 전달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대다수가 법원행정처 그런 음모적인 상위 기관 없애라, 너희들 똑바로 해라, 그리고 다 책임자 처벌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법원행정처가 자기들 건물 새로 지어주면 이게 같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난 거야, 별거 아니니까 돈은 좀 들 텐데 니들 개 돼지니까 건물 지어주면 우리 나가서 우리끼리 조용히 해먹을게, 그런 입장을 일부 국회 의원들한테 로비했다라는 걸 단독 보도했잖아요, SBS가 어제. 그런데 추가로 또 확인해 보니까 그냥 로비가 아니라 셀프 개혁안, 다시 말하면 개혁안을 아예 이렇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법안을 만들어서 로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 로비를 실제로 시도했다는 거죠. 아이고, 어디까지 나가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법 적폐, 모든 적폐 중에 적폐가 아닌가. 저는 언론 적폐가 가장 심하다고 생각을 해서 목청을 높이고 있는데 정말 사법 적폐 심각하네요. 끝으로 2.9%로 어제 축구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개망한 MBC, 우리 후배들이 또 발품 팔아서 만든 뉴스 좀 보겠습니다. 앞블록은 뭐 판문점 선언 이제 국회로 넘겼다, 비준안이 넘어갔다 하는 기사인데요. 뭐 이렇게
1, 2, 3, 4, 5. 다섯 개 기사로 리포트로 두텁게 박스를 형성하고 있는데 저는 첫 번째 기사부터 김이 확 빠졌어요. 제목이 판문점 선언 국회로 내년에 3천억 원 더 든다. 어쩌라규. 김이 팍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비준안 넘겼는데 내년에 3천억 더 들어요. 여러분들 먹고 살기 힘든데 짜증나죠? 라고 이거 재뿌리는 기사처럼 보인단 말이죠. 박영애가 저도 같이 부서에서 데리고 일한 적이 있는데 왜 제목을 이렇게 뽑았을까요? 보니까 이게 이제 남북 협력 사업 이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경제 교류가 되면 철도 놓고 뭐 도로 보수하고 그런 거 우리가 활용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냥 뭐 소위 말하면 저 적폐 정당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퍼다 주는 게 아니라 SOC예요. 철도와 도로 협력, 산림 협력 등에 4,700억이 드는데 기존에 1,700 정도 써왔기 때문에 3,000억 정도 더 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이걸 새롭게 우리가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2조 원 가량이 기존에 남북 협력 기금에서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쓰면 되는 겁니다. 추가 세제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목을 판문점 선언 국회로 내년 3천억 원 더 들어. 이게 재뿌리는 식으로 편집을 했는지 좀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달리 시청률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김 빠지게 하면서 사람들 뉴스 보겠습니까? 다 아는 내용들인데. 자, 마찬가지로 여기 음압 구급차 옮겼다더니 격리 장소도 혼선. 이것도 왜 특종을 뺏겼는지 아마 의원실에서 단독이라고 탁 기뜸하고 KBS만 주는 줄 알았는데 다 나눠줬나? 모르겠어요. KBS가 설명할 일이죠. 자, 그런가 하면 용산에 이제 그 미군 부대 사실 제가 여기서 근무했거든요. 카투사로 용산에서 근무했는데 그래서 그 광활한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어마어마한 땅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땅이고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땅인데 그거를 그냥 생태공원으로 처리를 하면 이제 주변 분들은 좋겠죠.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집값 문제도 있고 청년층 신혼부부들 집이 없는데 여기다가 공공 임대주택을 한 10,000세대 지으면은 어떨까? 교통도 편리하고 뭐 여러모로 좋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높게 책정된 뭐 강남이라든가 강서 뭐 이런 또 요소요소의 집값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인데 기사 내용은 뭐 찬반을 다루고 있어요. 특정 뭐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수준인데 여러분들 생각도 궁금합니다. 저는 생태공원보다는 공공임대주택 쪽에 관심이 큰데 여러분들 의견도 궁금합니다. 뭐 대체로 뉴스들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저는 요 세 가지 리마크만 짧게 하고 오늘 순서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촛불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정권입니다. 그리고 공중파는 촛불을 통해서 새로 마이크와 카메라를 부여받았어요. 그러면 촛불에 복무하는 뉴스는 어떤 것인가? 국민들은 꾸준하게 기대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세 가지 뉴스가 있었어요. 하나는 백남기 정신을 계승해서 밥 한 공기에 300원 받자 이제 라고 요구하는 전국 농민대회가 3천여 명의 우리 농민들이 국회 앞에서 모인 가운데 열렸어요. 그거 왜 안 다룹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농민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전략적인 산업이에요. 농민은 농사는 더구나 밥은. 그런데 이분들 목소리가 2013년부터 한 번도 오르지 않고 80kg에 18만 8천 원이래요. 그러니까 2005년부터 딱 한 번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올해 또 정하면 5년 동안 유지가 된답니다. 근데 이게 쌀 한 공기에 300원이 되려면 300원을 받으려면 현재 18만 8천 원 80kg가 24만 원으로 올라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 목소리에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찾아보지 못했어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 윤서인, 김세희가 이 두 사람이죠.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는 뉴스가 어제 많이 나왔어요. 그럼 애들이 뭐를 잘못했는지 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백남기 씨 딸이죠. 아버지가 위독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즐기러 갔다. 이렇게 악의적인 SNS를 올렸던 친구들이죠. 그때가 촛불 초기였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세월호 유가족과 백남기 선생님의 어떤 그 아픔을 위로하는 그런 마음이 컸단 말이죠. 촛불 초기에. 그런데 죄를 뿌리는 그런 SNS를 올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둘째 딸이죠. 백민주아 씨. 친정이 거기 있는 거예요. 친정이. 죄송합니다. 친정이 아니라 시댁 형님을 이제 방문하러 간 건데 그 SNS에는 무슨 마치 뭐 수영복 입고 파라솔 밑에 누워서 선탠하는 놀러 간 것처럼 그렇게 의도적으로 왜곡을 했죠. 김세희 씨는 제 후배 기자인데 아주 복잡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제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건 사실을 왜곡한 거 맞습니다. 제가 명예훼손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소송을 당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거는 질 거예요.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어느 곳에서도 보도가 없었어요. 하물며 MBC에서도 단신으로도 처리 안 했어요. 이거는 역차별이죠. 김세희를 MBC에서 해고시키지 않았거든요. 김세희가 사표 냈지만 여하튼 MBC에 있다 나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차별한 거예요. 보도의 본령을 자신감을 가지고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MBC가. 마지막으로 천안함 자초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아직도 그 의문이 바다에 묻혀 있는 아주 대표적인 지난 정권의 사건인데 천안함 자초설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소송을 당해서 진 분이 있어요. 신상철 씨. 이분이 2심 항고에서 2심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대단히 중요한 그 검찰 측의 자료가 됐던 것이 바로 이제 국방부가 제시한 그 여기서는 이제 좌초고 검찰 쪽에서는 피폭인데 여하튼간에 직전에 천안함 CCTV 화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침몰하게 됐는지 입증하는데 그런데 신상철 씨는 좌초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좌초 전 상황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파고가 2, 3m 높게 일고 있었고 급격한 항로 변경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평온하게 엮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CCTV를 보시면 그래서 이게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변소가 오가는 그런 재판이었는데 아무도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천안함에 대해서는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공중파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내일 또 다시 냉철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방 TV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